안녕하세요. 40대 여성이에요. 좀 지난 이야기지만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해요. 남편과 연애 결혼을 하고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제 인생은 남들보다 좀 고단한 인생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저를 썩 내키하지 않는 시댁 어른들 때문이었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남편이 운영하고 있던 조그마한 정형외과에 전 간호사였어요. 어머님은 간호사인 제가 못마땅해 했던 것이죠. 남편네 집도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의사로 키운 아들이 제일 대단하셨던 어머님은 절 그렇게 미워하셨습니다. 뼈 빠지게 공부시켜서 의대분에 의사 만들어놨더니 내가 며느리 좋은 일만 시키는구나. 아주 넌 행복하겠어. 네가 어디 의사 사모될 인물이나 되니? 꼴랑 간호사 주제에. 내 아들이 널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서 결혼은 시켰다만 성에 안 차 아주. 그만 좀 하세요. 저희가 잘 살면 된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절 그렇게 엄마 품 안으로 가둬두려고만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이 사람이랑 저랑 여기 발길 끊습니다. 이 사람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여하튼 저희끼리 잘 사니까 놔두시라고요. 아주 콩깍지가 단단히 쓰였지. 넌 좋겠다. 네 서방이 무조건적으로 네 편이라서. 이래서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거야. 어머님이 저 직업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대놓고 사람 무시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 너 잘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순진한 의사 남편 꼬셔서 홀랑 채갔지. 보통이 아니니까 간호사가 의사를 홀리지. 홀리다뇨? 그렇게 좀 말씀하지 마세요. 서로 마음이 맞아서 결혼한 건지 누가 누구를 홀려요, 홀리긴. 말씀 좀 삼가주세요. 전형적으로 저보다 남편이 잘난 부분이 훨씬 많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혼시킨 것을 못마땅해 하신 분이었죠. 전 모든 걸 알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돌을 닦는다는 심정으로 시댁에 올 때마다 참고 참았어요. 남편에겐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남동생이었어요. 저희보다 더 일찍 결혼하여 어머님네와 합가를 난 상태였어요. 남동생은 수의사였고 동서도 같은 수의사였죠. 어머님은 수의사인 동서를 매우 예뻐하셨어요. 눈에 띄게 차별은 물론이고 대놓고 동서와 함께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님이 절 미워하시는 것도 견딜 수 없이 힘들었지만 저보다도 어린 동서가 절 대놓고 깔보는 것 또한 참을 수 없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형님도 좋은 대학은 나온 건데 어머님이 너무 하시지 않아요? 간호사가 뭐 어떻다고? 요샌 다 같은 의료인인데. 그래도 어머님이 아주버님 얼마나 곱게 키우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형님이 그러려니 하세요. 그래야지 뭐. 자식 키워보면 나도 알겠지. 어머님 원망 안 해. 그냥 내가 더 잘해서 며느리로 인정받으면 되는 거니까. 인정이요? 절대 못 받을걸요? 형님네가 무슨 갑작스럽게 부자가 돼서 아주버님 병원을 확장시켜주면 몰라도 어떻게 인정받으시게요? 뭐 의대를 다시 가시게요? 꿈도 야무져 정말.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애도 아니고 뭐. 뭐라고? 동서도 나 무시해? 은근히 말하는 게 날 깔보면서 말하는 것 같네. 말 조심 좀 해줘. 동서한테까지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제가 뭐라고 했다고 무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나 형님, 생사람도 오지게 잡으시네요. 그냥 좋은 애 드리는 거죠 뭐. 그래, 마음껏 비웃어. 사람 그렇게 비웃으면 언젠가 동서한테도 돌아올 거니까 명심해. 알겠어?
그러는 거 아니야, 동서도. 간호사라는 이유로 참 서름을 많이 받았어요. 남들은 간호사도 최고의 직업이라고 하지만 의사의 수의사가 판치는 이 집안에선 간호사인 전 힘도 못 썼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안타까워했고요. 절대 그 집과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시댁에서 보약을 한 채 지어왔다며 저에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러실 리가 없는데 저에게 보약을 지어줬다는 말에 새삼 놀라게 되었죠. 처음엔 내 것도 지어줬다길래 남편이 중간에서 하나 해왔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엄마가 동생네 부부랑 우리 부부 지어주신 거야. 이건 내 거고 자기 건 이거. 엄마가 매번 모질게 말해도 자기를 며느리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좋게 생각해. 뭐 체력 좋아지고 이런 거라는데? 자기 거랑 절대 바꿔서 먹으면 안 된대. 아, 감사하네, 나까지. 그래도 어머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다들 한 재씩 지어주실 때 그래도 나까지 지어주셨네. 엄마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거지. 마음은 모진 분 아니셔.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 너무 아파하지 마. 알겠지? 내가 우리 엄마 제일 잘 알지. 그냥 내가 갑자기 결혼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서운하셨나 봐. 자기도 그냥 그러려니 해. 그래도 약을 지어주신 어머님 덕분에 감동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감동은 오래가지 못하였죠. 약을 먹은 뒤로 하혈을 너무 하길래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평생 하혈이라곤 해본 적 없던 제가 약을 먹자마자 하혈을 하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진료를 받아보고 산부인과에선 일단 한약을 먹어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지어주신 약인데 먹지 말라고 하는 의사 말에 속이 상했지만 하혈이 너무 심해서 약을 중단하기로 했어요. 일단 내 몸 컨디션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일단 새로운 거 드시는 게 한약이잖아요. 그거 먼저 중단해보죠. 약이 안 맞거나 그러면 하혈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그럼 혹시 따로 처방받는 약이라든지 그런 건 없을까요? 하혈이 너무 심해서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한약을 중단해도 계속 하혈을 한다면 그건 그냥 제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죠? 한약 때문이 아니라. 그건 그때 가서 검사해보죠. 일단은 한약 드신 지 좀 되셨다고 하니까 중단해보시고 천천히 진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간단한 항생제만 처방을 받고 병원을 나섰어요. 그리고 약을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혈이 멈추더라고요. 그렇게 의심하면 안 되지만 약의 성분이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이 처음으로 지어주신 약이니 꾹 참았어요. 의심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 좋게 생각하자. 내 몸이랑 그냥 안 맞았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약이 잘못된 약인 걸 알았어요. 우연히 시댁에 갔다가 동서 어머님이 한 얘기를 들은 거죠. 이야기를 듣고 진짜 기겁을 할 뻔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손마디가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애는 안 가져야 이혼할 때 편할 거 아니야. 재산 분할이다, 양육권이다. 애 없으면 세장가 충분히 가고도 남는다, 우리 아들. 그건 그렇죠. 아주버님 스펙 정도면 병원 차려준다고 하는 사람들도 줄 섰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쩌다 병원 간호사랑.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렇다고 특출나게 예쁘기래? 아니면 집안이 좋아? 그저 평범 그 자체. 어떻게 이런 집에 시집을 와? 양심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구박할 때 알아서 나가야지, 안 그러냐?
내가 꼭 이렇게 못된 시애미 짓을 해야 해? 어쨌든 애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난 용납 못한다. 그러니까 너도 입단속 잘해. 그 약이 어떤 약인지 절대 모를 거니까. 네, 저야 말 안 하죠. 저도 저보단 먼저 애 갖는 거 싫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형님 노릇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저도 형님 소리 하는 거 얼마나 부르기 거북한데요. 주제 파악도 못하고 어찌나 형님 노릇을 하던지. 이래서 내가 널 좋아하는 거야. 너랑 나랑은 아주 쿵짝이 잘 맞는다니까. 하여튼 그 약 먹고 절대 애 들어서지 말아야 할 텐데.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지어주신 한약은 아이가 안 들어서는 약이었어요. 부작용으론 전 하혈을 하게 된 거였고요.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무서운 약을 저에게 먹였다는 것과 언젠간 남편과 저를 이혼시킬 계획이었다는 얘기를 들으니 말이죠. 그리고 동서마저도 한통속이 되어 속였다는 것에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전 바로 뒤엎을 기세로 어머님과 동서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라고들 하셨어요? 애가 안 들어서는 약이요?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아시고나 하는 말씀이세요? 저 이대로 못 넘어가요. 상준 씨도 알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아, 진짜 끔찍하네요. 동서도 알면서 어떻게 같은 여자로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동조할 수 있어? 동서도 어렸을 때 공부하면서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수의사 되더니 배는 게 없나 봐. 아니, 제가 뭘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집안이 다 의사들인데 형님이 안 어울리는 건 맞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여기서 아무렇지 않게 저희랑 어울리려고 그랬어요? 주제 파악 좀 하세요. 형님 진짜 욕심이 지나치시네요. 아유, 뻔뻔해라. 너 지금 나한테 눈 부라리는 거냐? 그래, 너 임신하지 말라고 약 좀 먹였다. 다른데 다 이상 없고 그냥 애만 좀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거란다. 내가 손주 보기 싫은데 그럼 어쩌란 거야? 네 피가 싫다는데 같은 의사 피도 아니고. 끔찍하네요. 교양이라고 눈꽃만큼도 없네요. 사람 이렇게 농락하는 거 아니죠, 정말. 제가 상준 씨랑 헤어지면 되나요? 그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이깟 의사나 만들었다고 기세등등. 누가 보면 집안 자체가 대대로 의사인 줄 알겠어요. 전 이 말을 끝으로 집을 들려 옷을 챙겨 친정으로 갔어요. 평생 딸 뒷바라지한 제밖에 없는 부모님을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차마 시어머니가 애 낳지 말라고 약 먹였단 말이 입 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좀 쉬다 간다고만 하고 그렇게 누워있는데 그날 밤에 신랑이 찾아오더라고요. 신랑은 전혀 몰랐다고 저한테 싹싹 비는데 참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너무 마음이 힘들었죠. 신랑을 아직까지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시댁과 계속 마주할 생각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예 끊어내는 게 맞는 것 같았죠. 내가 미안해. 내가 더 살폈어야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진짜. 미안해. 나 봐서 집에 가면 안 될까? 네가 엄마 다신 보지 말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안 그래? 나 봐서라도 참아주면 안 돼? 당신 봐서 참은 게 이 정도야. 알아? 당신만 아니었으면 나 어머님이랑 동서 가만 안 뒀어. 고소했을 거야. 알아?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해? 내가 뭐가 모자라서?
그냥 깔끔히 끝내자. 당신도 어머님이 원하는 여자 만나서 그렇게 살아. 그래야 행복할 거 아니야. 참나, 내 피가 싫다고 애 못 낳게 약까지 먹인 시어머니를 누가 이해해야 해? 정신병이야, 그것도 알아? 난 못 살아, 하여튼. 내가 원하는 게 넌데 어떻게 끝내라는 거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어? 내가 원하면 다시는 안 갈게, 엄마네지. 인연 끊으라면 끊을 거야. 나도 이번 일로 엄마한테 크게 실망했어. 그러니까 제발 같이 가자. 엄마랑 아예 단판을 지을게, 어? 그러니까 제발. 저희 친정 대문 앞에서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을 무렵 저희 아빠가 그 얘기를 들으셨더라고요. 아빠는 얘기를 듣자마자 문을 벌컥 열고 남편의 귀퉁이를 날리셨죠. 아마 딸이 여태까지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던 걸 몰랐던 아빠는 그날 충격을 꽤 받으신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완전 불효녀가 따로 없었죠. 저도 너무 놀라 아빠를 황급히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아빠가 한번 화가 나면 정말 그 누구도 못 말리시는 분인 걸 알기에 저조차도 너무 놀라 아빠를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전하의 나쁜 놈! 사탕 발린 말로 내 딸 데려다 결혼하더니 그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게 해? 네가 잘난 게 뭐야 도대체? 의사 하나 말고 잘난 게 뭐냐고? 그 어미의 그 아들이겠지. 감히 내 딸한테 뭘 먹여? 아휴, 이혼해. 잔말 말고. 일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아빠, 진정해. 이 사람은 잘못 없어. 어머님이랑 좀 트러블이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그 어미의 그 아들이겠지. 넌 그런 일을 당하고도 아직도 모른다는 거야? 참나, 끝내.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알겠어?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중간에서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전 저희 부모님 안 볼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남편의 거듭된 설득과 용서로 인해 아빠는 어느 정도 누그러지셨고 저조차 남편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집으로 다시 들어갔죠. 대신 절대로 시댁과는 이제 왕래하지 않기로 다짐을 하면서 말이에요. 일이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아들과 절연하게 됐다며 저에게 쌍욕을 퍼부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그러거나 말거나 저조차도 퍼부었지만요. 네가 내 아들이랑 나를 갈라나? 나가려면 빨리 나갈 것이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하는 짓이야? 당장 우리 상준이 내 앞으로 돌려놔. 알겠어? 이래서 여자를 막 들이면 안 됐는데. 너 같은 거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난 거야. 알겠니?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어머님같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분이랑은 저도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사람을 우습게 하라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아우, 소름 끼쳐 정말. 저도 이렇게 퍼붓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이 저 하나 때문에 모든 식구들과 연을 끊고 살아간다는 게 마음은 아팠지만 용서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 2년쯤 흘렀을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셨지만 건설업을 하시고 계시던 시아버지는 그만 높은 데서 일을 하시다가 떨어져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댁과 절연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일단 가서 장례를 치르는 게 맞겠다 싶어 그 일을 계기로 시댁과 왕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과 왕래를 하게 되자 역시나 시어머니는 절 못마땅해 하시는 건 여전하였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쌀쌀 맞은 건 여전하였으니까요. 그래도 시아버지의 죽음으로 저렇게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마지막에 너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라도 와줘서 고맙다 상준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죄송해요. 그래도 그날 일은 잊을 수가 없긴 하네요. 저도 노력해 볼 테니까 엄마도 희경이한테 노력해 주세요. 그래, 다 잊고 살자. 너희 아빠가 그걸 바랬을 거야. 내가 진작에 욕심만 안 부렸어도 좋은 거 많이 보시고 가셨을 양반인데 참 목도 치질이도 없지. 그렇게 일만 하다가 아유 어쩜 좋니? 너네 아빠 불쌍해서 어쩜 좋아, 응? 남편의 부탁으로 시어머니는 그러겠다고 하며 남편에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 전보단 괴롭힘이 적었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는 건 거의 비슷했어요. 묘하게 무시하거나 싫은 티를 팍팍 내셨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속이 말이 아니겠거니 하고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의 산재 처리로 인한 사망구원금과 어머님이 지금 살던 집을 팔아서 시어머니가 이사를 가겠다고 했죠. 원래 살던 데는 서울 불광동이었지만 시아버지의 보험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강남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리프레시가 필요하다며 이사를 꼭 했으면 바랬고요. 그래도 강남으로 가려면 대출도 좀 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집값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엄마가 원하면 가셔야죠. 오히려 대중교통도 더 편할 테고 이모네 왔다 갔다 하기도 강남이 더 편하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래, 그러려고. 아니면 너희가 좀 대출금 갚아줘도 되는데. 무리한 부탁이니? 뭐 내가 이제 누가 있니? 너랑 예준이밖에 더 있어? 아휴, 적적하기도 하고 마음이 쓸쓸해서 그래. 네 아빠 저렇게 허망하게 가버리고 안 그러니? 강남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하는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대출금을 어느 정도 갚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굳이 저렇게 무리하면서 강남을 가야 하나 싶었지만 지금 마음 상태가 쓸쓸하고 헛헛하여 저러시는구나 라고 생각만 하였어요. 그리고 자식된 도리로서 대출금을 천천히 저희가 갚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님은 강남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죠. 저희 어머님이 이사를 간다는 말에 친정아빠는 그래도 밉지만 사돈이라고 축하한다는 마음으로 수건 세트를 바리바리 보내셨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저희 아빠가 보내오신 수건 세트예요. 이태리 타올이라 어머님 피부 예민하신데 아주 딱이실 거예요. 뭘 이런 걸 보내? 누가 수건이 없다고? 참 안목하고는. 이런 집에 선물 하나 하려면 큰 화분이나 차라리 돈봉투를 보내시지. 이게 뭐니? 수건 없는 집이 어디 있다고? 어떻게 너희 아버지는 너랑 생각하는 게 그렇게 비슷하다니? 참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장 수건을 종량제 봉투에 처박으시더라고요. 보란 듯이 저 보라고 말이죠.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잠자고 있던 코털을 건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빽하니 질러버렸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저희 아빠가 사다 준 수건 세트를 쓰레기통에 버리신 거예요? 아, 어머님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 아닌가요? 사람 성의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무시하실 수가 있냐고요? 무시라니?
아니, 이런 강남 바닥에서 이런 수건 세트가 말이 된다는 거야, 그럼? 그래서 버렸다. 왜? 선물을 하려면 받는 사람에 어울리게 품위를 따져서 보내야지. 어떻게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수건 세트를 보낼 수가 있어? 어? 어머니, 왜요? 걸레로 쓰라고 보냈나 보죠. 딱 봐도 걸레로 쓰면 되겠는데 걸레로 쓰세요, 그냥. 어머님은 본인 품위에 걸맞지 않는다고 하며 수건을 종량제 봉투에 처박으셨고, 동서는 비웃듯이 이 수건을 다시 꺼내 앞에 포장지를 뜯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머님 보고 걸레로 쓰면 되겠다고 아주 저희 아빠와 저를 조롱하듯 말하더라고요. 제 얼굴이 일그러진 것도 잠시, 동서가 수건의 포장지를 뜯자 그 수건에는 저희 아빠 회사 이름과 함께 아빠 성함이 새겨져 있었어요. 주식회사 사모? 아니, 사모라뇨? 사모에서 받은 수건을 선물로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사모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동서가 그 새겨진 이름을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있던 시어머니도 놀라셨는지 갑자기 기절해버리셨고, 기절할 때 머리가 땅에 부딪히는 바람에 피가 뚝뚝 흐르더라고요. 이사 첫날 온 집안은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는 기업체의 오너세요.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법인까지 설립할 정도의 규모인 회사였죠. 이 회사는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는 회사였고, 전 어려서부터 딱히 아빠가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가 무슨 일을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나 장래를 선택할 때도 아빠의 선택보다는 저의 선택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은 부분이었죠. 하지만 제가 그저 평범한 집의 딸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와 동서는 저희 아빠의 회사 이름과 성명을 보고 그동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는 마음이 생겨 놀랐던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덕분에 이사 첫날 병원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CT 결과 출혈은 있지만 뇌에는 크게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고 어머님은 간단히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니, 그것보다 저희 아빠 회사 아시나 보죠? 그렇게 놀랄 정도로 쓰러진 거 보면요? 아니, 네가 사모 딸이라는 거야? 거기 중소기업 치고 굉장히 튼튼한 회사인데 왜 나한테 진작 말하지 않았어? 응? 그게 뭐가 달라지나요? 전 제 일을 하는 거고 아빠는 아빠 일을 하는 건데. 지금 동서랑 어머니 꼴을 보니 웃기네요. 왜, 이제 제가 그저 그런 평범한 간호사가 아니라 다르게 보이시나 보죠? 참나, 인성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수건 그렇게 쓰레기통에 처박은 거 저 용서 안 해요. 2년도 손절했는데 평생 손절 못할까 봐요? 강남 아파트에서 동서네랑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시면 되겠네요. 저도 오늘에서야 어머님이랑 동서가 어떤 인간인 줄 정말 뼈저리게 잘 알았습니다. 아니, 네가 우리 집안이랑 레벨이 같을 줄 알았으면 내가 애초에 이랬겠니? 참, 왜 진작 말도 안 하고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더 이상 할 얘기 없고 오늘 쓰레기통에 처박아진 저희 아빠의 선물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레벨이 같다뇨. 어디 저희 집이랑 같다 대요? 꼴랑 아들들 의사 만들어 놓은 것 말고는 뭐가 있는데요. 이제 피자 피고 나니 안 보고 살죠 뭐. 전 그 길로 병실을 빠져나왔고 복도에서 마주친 동서에게 뺨따기를 날렸어요. 동서는 어안이 벙벙했는지 말을 못하더라고요.
뭐? 걸레로서?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어머님 차마 입원하고 머리통 붕대 감고 있는 틈에 내가 말을 다 못했는데 너 어디 한번 그딴 인성으로 어머님이랑 평생 잘 살아봐. 알겠니? 남의 병원에서 수의사나 하는 게 지병원도 아니면서 어딜 나대길. 그저 그런 집안에서 수의사 하나 됐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너보다 내가 훨씬 나아. 알겠냐? 그리고 네 어머님이 사는 그 집 대출금 너네 부부가 갚어 이제. 상준 씨 혹시라도 어머님이랑 다시 연락하면 나랑 이혼이니까. 아, 형님, 말 다 하셨어요? 그저 그런 집안에서 수의사요? 참나, 수의사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 어디 간호사 나부랭이가? 그래서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뭔데? 의사라는 거? 나 내 직업 안 쪽팔려. 누가 보면 너희 집 아주 대단한 집안인 줄 알겠다. 꼴랑 동물병원 페이닥터 하는 주제에 꼴에 의사라고 나대긴. 너 내가 맘카페에 네 인성 다 폭로할 거야. 그런 줄 알아. 알겠어? 그 길로 병원을 나섰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와 함께 제안을 하나 했어요. 첫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랑 끝을 낸다. 두 번째, 이혼은 안 하는 대신 시댁과 연을 완전히 끊는다. 다행히도 남편은 후자를 택해 주었죠. 저희가 대출금을 갚아주는 대신 그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시어머니는 졸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 동네 지역망 카페에 동서가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곳에 의사 자질을 놓고 글을 써 내려갔죠. 맘카페에 참 무섭더라고요. 제가 당했던 일을 맘카페에 올리자 동서는 순식간에 마녀 사냥을 당했죠. 얼마나 그 지역 사람들이 무섭던지 동서는 글을 내리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했고 결국 소송을 걸더라고요. 하지만 따로 명예훼손이라는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서 무고 판결을 받았어요. 어떡하니? 돈만 날려서? 그러니까 마음씨 좀 곱게 먹지 그랬어. 내 글뿐만 아니라 너 병원에서도 인성 유명하더라. 그러니까 잘 살지 그랬어. 꽃이다 야. 어디 수의사 나부랭이가 덤비길. 돈 많으면 또 걸어봐 소송. 난 돈 많으니까. 아, 기막혀. 그진 줄 알았는데 공주였다 이거지? 뻔뻔하게 숨기고 들어와서는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소름 끼쳐. 나도 너 소름 끼쳐 이년아. 네 자식이 널 닮을까봐 무섭다. 아휴, 뻔뻔해. 저 표독한 것 봐. 우리 이제 다신 보지 말자, 응? 결국 동서는 다니던 동물병원을 그만두었고 시어머니 내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동서네한테 갚아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러자 동서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라며 또 둘이 한판하고 지금은 아예 그들도 얼굴을 보지 않고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저에게 전화로 돈을 달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웃기던지 기가 차더라고요. 양심도 정말 없어 보였고요. 대출금만 갚아줘라.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일을 해. 모아놓은 돈 다 이 집 들어오는데 썼는데 너희가 갚아준다고 해서 이 집으로 이사 온 건데 이렇게 안면 볼수 할 거야? 응? 안 봐도 좋으니까 대출금만 갚아줘. 내가 무슨 일을 하라고? 알아서 하셔야죠. 저희 아빠가 주신 선물 그렇게 처박아 버릴 때 이걸 예상 못 하셨어요? 2년을 안 보고 살았는데 평생 손절 못할 거라 생각했냐고요. 당신은 2년 동안 반성이라곤 눈곱만큼도 안 했던 여편네야. 알아? 더 이상 쌍욕 나오기 싫으니까 알아서 건물 청소를 하든지 해요. 돈은 각자 벌어야지. 그렇게 대단한 분이 왜 간호사 나부랭이한테 손을 벌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천륜을 끊어? 돈은 해주고 끊어야지. 내 평생 소원이 강남 아파트 입성인데 내가 너희 아니었으면 어떻게 여길 왔겠냐고. 너네가 대출금만 갚아줘야지. 너네 입으로 뱉은 말은 지키란 말이야, 응? 그렇게 잘나신 분이 알아서 하시라고요. 뭐 나랑은 급이 안 맞는다며. 급 맞춰서 돈 버시고 갚아 나가세요. 아시겠어요? 전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다신 어머님과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부분은 잘 지켜주더라고요. 남편도 저희 아빠가 그냥 조그마한 공장을 가지고만 계신 줄 알았는데 조금 큰 중소기업 대표라고 하니 많이 놀란 눈치더라고요. 나한테 얘기하지. 뭐 그게 숨길 거라고. 미안하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속물적인 사람인 줄은 나도 잘 몰랐어. 됐어. 자기는 뭐 내 편이잖아. 그리고 아빠가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해도 나랑은 상관없어. 어차피 모든 결정은 다 내 의사에 맡기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놀라지 않아도 돼. 우리에게 달라지는 건 전혀 없거든. 사실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었는데 일이 차라리 이렇게 오픈된 게 나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밝혀진 이상 저희 아빠는 약간 변두리에 있는 남편의 정형외과를 시내의 큰 건물로 옮겨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그전부터 해주시고 싶다고 하신 거였지만 제가 아빠에게 손 벌려가면서까지 이렇게 확장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빠의 생각은 달랐죠. 결혼과 함께 모든 걸 다 제가 준비한 채로 진행을 맡겨주시던 아빠도 저에게 선물이란 걸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다 알게 된 거, 뭐 숨긴 건 없었지만 김서방 병원이라도 옮겨주고 싶은데 좀 더 너희 집이랑 가까운 데로. 아니야, 됐어. 무리지 무슨. 지금도 동네에서 조그맣게 잘 되고 있는데 뭐.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살게요. 그래도 아빠가 참 많이 해주고 싶었지만 네가 그렇게 말리는 바람에 못 해줬던 거 지금 할란다. 아빠 말리지 마. 아빠는 그렇게 말을 하고 속전속결로 병원을 알아봐 주셨어요. 그리고 학장 이전을 도와주셨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학창시절 이외로 아빠에게 처음 받은 선물이었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빠 속뜻은 저를 위해서 해주신 걸 알거든요. 장인어른, 감사드려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걸 받아도 될지. 저는 희경이 마음 아프게 한 날들이 더 많은데 장인어른은 저한테 이런 큰 걸 해주시고 제가 뭐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희경이한테 잘해줘. 이제 둘만 잘 살면 그걸로 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희경이만을 바라보며 살게나. 네, 다짐하겠습니다. 평생 희경이한테 잘할게요. 그러니까 저 믿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님. 우리 딸 이런 능력 있는 딸이니 함부로 대하지 마라라는 뜻으로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병원을 이전했다는 소식을 듣자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끈질기게 연락이 왔지만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바로는 어머님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결국은 다시 살던 동네에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요. 아무래도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좋던 동서와의 사이도 파탄이 났고요. 참 새옹지마더라고요. 전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걸 느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 많은 게 존재한다는 걸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저런 아픔은 다 잊었지만 TV에 나오는 고부 갈등을 보면서
아직도 그때 그 기억이 새록새록하답니다. 진작 손절했어야 할 인연, 정말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끝낸 것 같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그냥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처럼 행복하게 저희 가족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꿈이랍니다. 항상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